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바빠서 주식에 신경을 못 썼는데, 저 삼성전자가 오늘 6% 넘게 폭등했더라고요. 6%. 그 무거운 삼성전자가 6% 넘게 올랐다. 아까 기사를 보니까 2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하는 것 같던데, 우리가 궁금한 건 도대체 왜? 이거잖아요. 사실 이유가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왜 오늘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800만 주나 순매수를 들어오면서 6% 넘게 급등했을까? 자, 기사를 찾아봤더니 역시 엔비디아발 호재가 있었습니다. 자, 엔비디아 요즘에 정말 미친 듯이 떡상하는 종목인데요. 자, 엔비디아는 미국 팹리스 반도체 기업입니다. 팹리스라는 것은 공장이 없다는 뜻이죠. 무슨 공장이 없다는 걸까요? 제조 공장이 없다는 겁니다. 즉 반도체를 직접 제조하지 않고 설계만 하는 기업을 팹리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반도체 설계를 하냐? 바로 GPU죠. GPU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그냥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CPU와 좀 비교가 많이 되는 반도체입니다. CPU는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 즉 중앙 처리 장치인데요. 이 CPU의 특징은 순차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GPU는 병렬 작업에 굉장히 최적화된 반도체인데, 제가 예전에 이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죠. CPU는 대학 교수 8명이고요. GPU는 초등학생 2,000명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8문제 냈습니다. 그럼 대학 교수 8명이 더 잘 풀까요? 아니면 초등학생 2,000명이 더 잘 풀까요? 당연히 대학 교수 8명이 잘 풀 겁니다. 초등학생들은 아예 손도 못 대겠죠. 자, 이렇게 굉장히 무겁고 빡센 작업을 할 때는 CPU가 효율이 좋은 것이고요. 이번에는 단순 덧셈, 예를 들면 1 더하기 3, 5 더하기 7, 이런 문제가 2000문제에 주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학 교수 8명이 더 빨리 풀까요? 아니면 초등학생 2000명이 더 빨리 풀까요? 단순 덧셈 2000문제는 대학 교수 8명보다 초등학생 2000명이 훨씬 더 빨리 풀 겁니다. 그냥 한 사람당 한 문제씩 풀러가면 금방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단순하고 아주 쉽지만 아주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최적화된 프로세서가 바로 GPU고요. 이 GPU 설계를 세계에서 잘하는 기업이 엔비디아. 그런데 이 연산 과정에서 그래픽 메모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그래픽 메모리를 가장 잘 만드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사실 그래픽 메모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AI가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AI 연산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처리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GPU가 CPU보다 효율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요즘에 엔비디아가 뜨고 있는 거고, 엔비디아가 뜨니까 그래픽 메모리도 덩달아 뜨고 있는데, 그래픽 메모리 중에서도 특히 AI 연산에 최적화된 메모리가 뭐냐?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일명 HBM 메모리라고 하죠. 이 고대역폭 메모리는 말 그대로 대역폭이 굉장히 넓은 겁니다. 이 대역폭은 또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우리가 차선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차가 한 대밖에 없을 때는 2차선이나 8차선이나 차이가 없겠지만 차가 100대가 있습니다. 그럼 2차선보다는 8차선이 훨씬 빠를 것이고 8차선보다는 32차선이 훨씬 빠르겠죠. 자, 이렇게 차선이 넓은 게 메모리로 비유하면 대역폭입니다. 근데 AI 연산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여러 개의 작업을 아주 많이 동시에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대역폭이 클수록 효율이 좋은 거죠. 자, 이제 배경 설명 간단히 해드렸으니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 뚫었다. HBM3 공급 합의. HBM 공급 소식에 주가도 6% 넘게 급등. 자, 이제 이해가 가시죠? 바로 내용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4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급한다. AMD에 이어서 엔비디아까지 뚫으면서 내년에는 삼성전자 HBM 점유율이 50%를 돌파할 전망이다. 사실 현재 1위는 SK 하이닉스거든요. 지금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게 HBM3 메모리를 독점으로 공급해 왔습니다. 삼성전자는 AMD에게 공급을 했었죠. 자, 그런데 누가 봐도 AMD보다 엔비디아가 요즘에 훨씬 더 잘 나갑니다. 물론 AMD도 너무나도 대단한 기업이지만 그래도 AI 하면 엔비디아고 HBM 메모리 하면 엔비디아가 최대 고객인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공급을 못하고 있어? 이거 솔직히 조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망스럽게 느낄 수 있거든요. 천하의 삼성전자가 정말 독보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못 들었어? 하이닉스한테 밀려? 요거는 좀 치명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드디어 엔비디아를 이제 뚫었다는 거죠. 자, 뒤에 쭉 설명이 나오죠. 엔비디아는 챗 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에 들어가는 그래픽 처리 장치, 즉 GPU를 생산하는 업체다.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생산한다기보다는 설계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사실 생산은 TSMC에서 합니다. 자, 어쨌든 엔비디아 GPU에는 HBM3, 즉 고대역폭 메모리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GDDR6 대비해서 총 용량이 12배 많고 대역폭은 13배나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반적인 그래픽카드 탑재되는 GDDR6 메모리보다 훨씬 더 영양가가 높은 메모리라는 거죠. 수익성 좋고 더 고도의 기술이 적용되고 그냥 더 좋고 비싼 메모리. 근데 그동안 하이닉스에게 밀리다가 드디어 엔비디아에게 이제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 엔비디아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에게 공급한대. 엔비디아와 협업한대.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당연히 엄청난 호재라고 봅니다. 주식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기대감에 의해서 뜨는 거잖아요. 뭐 당장 좋은 실적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미래 가치가 좀 선반영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적자가 나더라도 앞으로 대박 날 것 같아. 이러면 주가는 엄청 뛰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엔비디아 덕분에 삼성전자 주가가 폭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